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연이어서 상반기에 자주 삭감되는 항목 두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 보존 파트랑 근관치료 관련된 간략하게 봤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외과, 치주에 관련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과 먼저 볼게요. 외과는 발치, 특히 구강내 소염수술 이렇게 외과적인 처치를 했을 때 청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프로그램 활용해서 발치가 대표적으로 많기 때문에 발치 탭이 따로 있고요. 그 외에 자주 쓰는 외과 치료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자주 쓰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 치과에서 이 외에 다른 것들을 조금 더 외과적 처치로 많이 하신다라고 하시면 탭을 조금 더 수정하셔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발치 탭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발치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죠. 단순 발치, 난발치, 매복치 발치. 자, 단순 발치는 포셉으로 엘리베이터로 단번에 뽑을 수 있는 이런 수준의 발치를 단순 발치. 자, 난발치는 어렵게 뽑은 경우예요. 자, 이 어렵게 뽑은 경우가 사유가 이 딱 세 가지에 해당돼야 됩니다. 치근만곡, 치근비대, 골유착. 자, 이 세 가지가 아닌 다른 이유는 난발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난발치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차트에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케이스로 인해서 난발치를 진행했는지 꼭 적어 두셔야 되시고요. 자, 다음은 매복치 발치입니다. 매복치 발치는 단순, 복잡, 완전. 자, 이 세 가지의 매복치 발치가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를 한 가지씩 보면 단순 매복은 잇몸만 절개하고 엘리베이터를 넣었더니 바로 나오는 순간 이걸 단순 매복 발치라고 하죠. 자, 복잡 매복은 잇몸을 절개했는데 이 치아가 안 나와서 치아를 쪼갰어요. 치아 분리술을 진행했고 이때 사용한 버의 종류 가나다 중에 가를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 매복치는 이 치아가 치아를 쪼갰는데도 안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골 옆에 있는 뼈를 삭제했다. 치아를 분리하고 뼈를 삭제한 경우에 버를 이용해서 했다라고 하면 버가를 산정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게 완전 매복치입니다. 자,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발치를 했을 때 그냥 영어로 쓰는 방법도 있고요. 한글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순 매복, 완전 매복, 복잡 매복, 기타 등등 정확하게 한글로 기재를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스크에서 청구할 때 기재가 조금 헛갈리게 된다든지 기재가 좀 애매모호하게 된 경우에는 이게 청구할 때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정확하게 저렇게 매복의 종류가 어떤 매복의 종류인지 한글로 적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매복치 발치를 진행할 때 CT를 가장 많이 찍죠. 자,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CT는 3차원 CT임에도 불구하고 치과에 있는 CT 자체 청구를 할 때는 콘빔 CT 일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에 보시면 일반 CT 3차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CT 청구하실 때 꼭 중요하신 거 또 하나, 판독 소견서를 반드시 비치해야 됩니다. 자, 판독 소견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수기로 작성해서 우리가 전자차트도 있고 그냥 종이 차트가 있듯이 수기로 기록해서 비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프로그램 내에 판독 소견서 양식이 있을 거예요. 그 양식에 직접 기재를 해서 프로그램 내에 저장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판독 소견서는 반드시 비치를 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청구하실 때 보시면 콘빔 CT 금액이 45,000원 정도의 금액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단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가를 조정하거나 삭감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할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판독 소견서도 써놓고 왜 어떠한 사유에서 콘빔 CT를 찍었는지 내역 설명도 달아주고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면 더 좋겠죠. 자, 콘빔 CT는요. 그냥 사랑니에 완전 매복치를 발치했다라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닙니다. 특히 사랑니에 완전 매복치를 발치할 때
이 신경과 하취조관이랄지 어떤 상악동이랄지 기타 등등 신경관하고 이 사랑니의 치근이 겹쳐 보여서 발치의 위험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CT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파노라마를 쫙 찍었는데 신경관과 이 치근이 서로 겹치지 않아요. 동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CT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파노라마를 먼저 찍으시고 파노라마에서 치근과 신경관이 겹친다 라고 할 경우에 CT를 별도로 촬영하시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경관과 사랑니 치근이 겹치지 않았지만 CT를 찍을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서비스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복치 발치와 CT는 이 후속 처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CT를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넥스트에 환자분에게 일주일 뒤에 완전 매복치를 발치해야 됩니다. 라고 예약을 잡았죠. 자, 그런데 환자분이 부득이한 경우 또는 환자분의 마음 변심 이후로 저 사랑니 못 뽑겠어요 라고 한 경우에, 자, 이렇게 후속 처치 없이 사진만 찍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콤빔 CT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후속 처치가 있으셔야 되세요. 왜냐면 저희 또 대표 원장님이 구강외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사랑니 발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역 설명을 달고 만약에 그렇게 진행했다. 그런데 후속 처치에 사랑니 발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CT가 삭감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혹시 우리 치과에 이런 콤빔 CT가 삭감률이 있다라고 하면 그 원인을 찾으셔서 어떤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됐는지 반드시 수정을 하셔야만 치과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콤빔 CT는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후속 처치의 발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지금 교정 중에 있는데 사랑니가 너무 아파요 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자, 이때 사랑니가 급여로 가야 되는지 비급여로 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치과도 특히 외과가 주로 주 업무로 이제 원장님 진행하시다 보니까 사랑니 발치에 관련된 의뢰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대학병원에서 진행할 모든 그런 케이스들이 저희 치과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이때 특히 교정 중에 오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의뢰를 받거나 또 이렇게 해서 소개를 많이 받아서 오시는데 이런 경우에 급여냐 비급여냐라는 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세요. 왜냐면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교정 중에 사랑니를 발치할 때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질병 또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질환이 있다 라고 할 경우에는 급여로 처리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과거에 이런 경우에 사례 발표가 한 명이 났죠. 자, 교정 중에 사랑니 발치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비급여이다 라고 했던 사례 발표를 했어요. 자, 이 사례를 한번 보면요. 자,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료 기록부에 증상 기록이나 질병 상태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반드시 우리가 청구를 할 때 항상 중요한 건요. 진료 기록부에 어떤 증상이었고 넥스트에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료 기록부를 꼼꼼하게 기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하나의 미흡했던 거고 두 번째는 이 파노라마 영상 자료에서 보면 머리가에 그 영구치 시야 자체에 있는 치관이 아직 치관만 형성이 됐고 치근, 뿌리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치근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맹출 방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케이스예요. 자, 이 두 가지 케이스로 인해서 CT가 무조건 다 콤빔 CT가 또는 이 매복치 발치가 무조건 급여가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저희처럼 외과를 많이 진행하는 곳이라면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 변경된 내용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최근에 상반기에 변경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완전 매복치 발치를 할 때 치조골 성형술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렇게 동시 산정을 했을 경우에 치조골 성형술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죠. 자, 완전 매복치 발치는요. 반드시 치조골 성형이 들어가야만 완전 매복치가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치아를 쪼개서 뽑았는데 안 나와서 옆에 있는
뼈, 골삭제를 들어갔기 때문에 치조골 성형술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69,000원이라는 단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치조골 성형술을 별도로 청구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언급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보시고요. 자, 임플란트 제거술입니다. 자, 우리가 임플란트를 굉장히 많이 심죠. 많이 심지만 이 임플란트를 플락 컨트롤을 잘한다거나 기타 등등 잘 관리를 하지 않게 됐을 때는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죠. 자,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행위 중에는 첫 번째, 임플란트가 흔들린다. 이 임플란트 자체가 동요도가 있어서 흔들려서 제거를 할 경우에는 발치의 수가인 8,600원에 대한 수가를 주고 있고요. 자, 나번에 대한 제거술은 복잡은 동요도는 없습니다. 흔들리진 않아요. 하지만 임플란트에 있는 픽스처가 파절이 됐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 임플란트 픽스처를 제거하는 경우, 이걸 복잡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금액은 69,810원의 단가로 되어져 있고요. 이때 복잡일 때 벌을 사용했다라고 하시면 가번에 있는 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임플란트 제거술은 타 치과에서 하셨든 우리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심었든 아니면 20대든 60대든 상관없이 연령에도 상관없이 청구 가능한 항목입니다. 단 보철물 장착하시고 나서 3개월 이후에 진행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청구 가능하니까요.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누락되지 않고 빠뜨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잘 챙겨서 청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 또한 상반기에 한 번 더 언급된 내용이에요. 자, 임플란트 제거 복잡.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벌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제거할 때 반드시 벌을 사용하게 되면 치조골 성형술이 같이 동반되는 행위가 따라 들어갑니다. 자, 이때 치조골 성형술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은 치주치료입니다. 자, 치주치료는 굉장히 심플해요.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패턴으로 움직이시면 크게 삭감률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치과의 대표 원장님이 치주과를 전공하셨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치주의 전문적인 조금 더 난이도 있는 행위를 하셨을 때 삭감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치과처럼 원장님이 구강외과 출신인데 치주를 정말 난이도 있는 수술을 많이 하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삭감률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요. 그 부분을 만약에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꼼꼼하게 자료를 잘 수집하시고 진료 기록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변경된 내용 중에 하나 볼게요. 자, 치면세마입니다. 자, 치면세마는 우리가 소아의 치은염을 치료 목적으로 그 치면에 있는 치태를 제거한다든지 치석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경우일 때 치면세마를 많이 산정하죠. 특히 소아에 관련됐을 때 굉장히 많이 진행하는 내용이에요. 자, 하지만 교정 치료를 한다거나 불소 도포를 하기 위한 전처치의 치면세마는 비급여로 진행됩니다. 왜? 치은염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내용상 한번 잘 보세요. 상반기에 변경된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한두 개 치아에만 치면세마를 했을 때 기존에는 100%였습니다. 그쵸? 그런데 상반기에 이 한두 개 치아를 시행했을 때 치면세마는 50%로 다운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50% 산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유치의 전악에 영구치 말고 유치의 전악에 치면세마를 진행할 경우는 전치부에 2개를 횟수 2로 넣고요. 나머지 어금니는 한두 개, D2번 한두 개를 했기 때문에 50%죠. 그러면 저렇게 빨간 박스를 제가 쳐놓은 것처럼 4개 치아를 횟수를 1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치의 치면세마를 전악을 했을 때 횟수가 몇이 된다? 과거에 6이었다면 지금은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면세마의 확대해 있는 급여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소폭으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꼭 한번 인지하시고 우리 치과가 소아치과이거나 치면세마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면 반드시 체킹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치석 제거입니다. 치석 제거는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치과에서 아마 치주 파트에서는 랭킹 1등이
네, 치석 제거이지 않을까요? 그죠? 자, 치석 제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도 비급여로 진행하고 있는 전악 치석 제거가 있고요. 자, 후속 처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갈려지고 있는 치석 제거. 이 둘 다 급여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씩 보면 자, 전악 치석 제거 비급여 부분이에요. 자, 정기적인 치석 제거. 어김없이 3개월에 한 번씩 진행한다든지 어김없이 6개월에 한 번씩 진행하는 이런 치석 제거는 정기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비급여로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치아 교정이나 보철, 발치를 위해서 그 해당하는 치아의 치석 제거를 진행할 경우 또한 비급여입니다. 구치 또는 스테인 이렇게 착색물을 제거하는 행위 또한 치석 제거는 비급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급여인데요. 자, 후속 처치가 있는 치석 제거. 후속 처치가 있다라고 하면 넥스트의 어떠한 다음의 치료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때는 3분의 1학당에 가번으로 청구하시면 되죠. 자, 보통 치근 활택술, 치주 소파술 이런 것들이 병행됐을 때 하는 치석 제거의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후속 처치가 없는 치석 제거인데요. 자, 후속 처치가 없다. 라고 하는 경우는 오늘 치료를 치석 제거를 하시고 종료, 치료 끝이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죠. 자, 이게 연 1회 치석 제거라고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죠. 자, 이 연 1회 치석 제거는 만 19세부터 보험 적용이 되고 있고요. 연에 한 번 급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한 번 받았는데 두 번째로 치석 제거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비급여로 진행하셔야 되겠죠. 자, 연 1회 치석 제거는 사전 등록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주민번호를 넣으시고 자격 조회를 해보면 거기 안에 이렇게 치석 제거 조회 등록을 해보셔서 현재 연 1회에 한 번의 쿠폰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잔여 횟수가 남아있다라고 하시면 신청을 하시고 급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잔여 횟수가 0으로 뜬다라고 하시면 비급여로 이미 횟수가 다 사용했기 때문에 이 초과될 경우에는 비급여로 안내를 해드리면 되겠죠. 자, 환자분의 저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상세 버튼을 누르면 어디에서 했는지, 치수를 일자 언제인지 기타 등등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죠. 치석 제거를 할머니가 진행할 건데요. 할머니가 어금니 다 틀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치부만 지금 현재 치아가 남아있는 경우죠. 상하계 전치부와 하하계 전치부만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연 1회 치석 제거를 진행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14개 이하의 치아의 치석 제거를 진행할 경우에는 전악 치석 제거 100%가 아닌 50%를 산정합니다 라는 코멘트가 주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치아가 전체 치석 제거를 했을 때는 3분의 1학이 6개잖아요. 그죠? 하지만 3분의 1학이 3개 이하인 경우에는 저렇게 0.5로 횟수를 조정하셔서 청구하시면 되십니다. 자, 치석 제거 또한 한두 개 진행했을 때는 100%가 아닌 50%를 산정하죠. 그래서 전악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횟수 6이 뜨지만 아까 치면세마 몇이었어요? 치면세마의 유치에는 총 횟수가 4가 뜨죠. 네, 좀 다른 점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우리가 스케일링을 많이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내 치아 멀쩡했는데 스케일링을 받고 나서 치아가 깨졌다, 금이 갔다, 통증이 생겼다, 기타 등등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케일링 자체가 초음파의 진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 크랙이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환자분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잘 하셔야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어. 딱 그 격이죠. 원래 크랙이 있던 치아에 스케일링을 하면서 조금 더 크랙이 더 갔다든지 뭔가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스케일링을 했다고 해서 크랙이 다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컴플레인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세요.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알고 계시고 조금 더 예민하게 환자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한 번 더 배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 또한 상반기에 변경된 내용 중에 하나죠. 자, 우리가 충치 치료를 할 때, 자, 충치가 그 뿌리 쪽에 조금 더 깊이 썩었어요. 특히 잇몸 속으로
잇몸에 있는 아래까지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충치가 생겨서 이 충치를 때우려고 하면 잇몸을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치은 절제를 어떻게 청구하나요? 라는 이야기죠. 자, 현행에 있는 전에 있었던 거는 그 치은 절제술에 보시면 나번에 보면 치은 연화, 인접 치간의 우식 치료는 요 나번 코드를 활용해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코드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개정되면서 치은 연화, 인접 치간의 우식 치료를 위한 임상적 치권 노출의 치은 절제는 없어졌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치은 절제 항목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치은판 절제술. 자, 치은판 절제술은 1구강당 진행하고 있죠. 1구강당 4,000원이라는 금액을 주고 있고 소아에 특히 영구치가 잘 나오지 않을 때 잇몸을 살짝 잘라주면 영구치의 그 맹출 속도가 좀 빨라지죠. 자, 이때 진행하는 게 치은판 절제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치은 절제술. 3분의 1학당 진행하는 치은 절제술은 36,000원 정도의 수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때 치은 염증이 너무 과도해서 이 염증에 손상된 염증들을 병소로 인해서 문제가 있어 좀 잘라내야겠다. 염증이 있는 치은 조직을 절제해야겠다라고 할 경우에 청구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하나는 치간 확장술에 일치당 청구하는 행위죠. 치간 확장술의 가나다 중에 가번에 치은 절제술 보면 7,200원에 대한 단가가 있는데요. 자, 요 단가 잘 보세요. 자, 수복 보철 처치와 연관된 치주 외과적인 처치로서 치간 확장을 목적으로 부분적인 치은 조직을 제거하는 술식이다라고 돼 있죠. 자, 치은 절제는 이 세 가지의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각각에 해당되는 거를 그 해당하는 원인에 따라서 코드를 누르셔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치은 절제가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가 많다 보니까 저희는 세 번째에 있는 치간 확장술에 있는 치은 절제술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서 저희는 치은판 절제술, 가장 저렴한 1구강당 한 번만 주는 치은판 절제술로 청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석으로 만약에 내가 이런 부분에 청구를 한다라고 하시면 우식에 관련된 건 권유드린 건 첫 번째, 치간 확장술의 치은 절제술 7,270원의 단가를 가지고 있는 이 행위를 집어넣고요. 상병명을 우식에 관련된 상병명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또는 치은 비대라는 상병명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보시고요. 만약에 저희 치과처럼 이렇게 치은 절제 쪽이 많이 삭감이 된다라고 하시면 저희는 그 치은판 절제술 있죠. 4,060원의 단가를 가지고 있는 이 행위로 많이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치주 치료는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하시면 큰 무리가 없어요. 첫 번째 치석 제거, 그 다음 치근 활택과 치주 소파, 그 다음에 치은 박리 소파술.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했을 때 치주 치료는 크게 삭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대로 잘 패턴을 유지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니까요. 앞에 있는 사항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요, 상반기에 변경된 사항들로 인해서 자주 삭감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더 이 시간 늦게까지 공부했던 이유가 분명히 치과에서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치과에 가셔서 꼼꼼히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늦은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